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주술회 전에 기존의 칼날 최강 최강자 요리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시부야 사변에 참가해 초소우를 이기고 토우지와 함께 특급 주령 다곤을 재령하는 것까지 정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듯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이해처 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토우지와 함께 외부로 나간 후 토우지가 엄청난 포스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자 메구미에게 이 남자는 특급 주령보다 위험해,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토우지의 몸을 보고 있으면 온몸이 저릴 걸 정도로 긴장이 되었는데 주력이 없는 건 제니 마키아도 같았지만 마키아는 차원이 다른 느낌의 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우지는 너 방금 보니까 꽤 하던 것 같은데 한번 덤벼봐라 라고 손을 까딱거렸고, 요리치는 적이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빨리 선생님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헤어업을 시전했죠. 토우지는 3절곤의 형태인 특급 주구 유운을 들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리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퍼져나갔습니다. 요리치는 토우지에게서 빈틈을 찾기 위해 주시했는데 도무지 토우지에게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고 토우지는 안 덤비면 내가 먼저 간다 라고 하며 요리치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공격을 헤어업으로 방어를 했지만 토우지의 압도적인 그 파워에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죠. 하지만 낙법 자세로 몸에 받는 충격을 최소화시켰지만 방어를 한 것만으로 온몸이 저릴 걸 정도였습니다. 특급 주구 유우는 특급 주구 중 유일하게 술식 효과가 없지만 순수한 주력의 집합체이기에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했고 토우지의 신진력과 합쳐지니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었죠. 이번에는 요리치가 먼저 헤어업을 시연한 후에 토우지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토우지가 회피하는 방향을 내비친 세계로 읽어 공격을 했지만 토우지는 그것조차 말도 안 되는 신체력으로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토우지는 어린 녀석이 이 정도의 검술 실력을 가졌나? 그리고 네 녀석의 그 눈, 너도 그 재수없는 유한 녀석처럼 특별한 눈을 가졌나 보구나 라고 했죠. 토우지와 요리치는 그렇게 몇 합을 더 겨룬 뒤 토우지의 힘에 의해 다시 날아가 버린 요리치. 토우지는 그 검술은 어디서 배운 거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내가 만든 검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꽤나 흥미로운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요리치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또다시 요리치를 날려버렸죠. 한편 다곤이 재령당하고 난 후 다곤의 영역에서 빠져나가게 된 나나미, 마키, 나오비토. 마키는 아까 그 남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며 빨리 메구미와 요리치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특급 주령 조고가 다가왔고 나오비토는 조고를 보자마자 아까 상대했던 다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걸 한눈에 느꼈죠. 조고는 다곤이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곧바로 뛰어가 나나미, 마키, 나오비토를 차례대로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 뒤 조고는 스쿠나의 그릇이 분명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녀석들이 찾아주기 전에 어서 스쿠나를 부활시켜야 해 라고 하며 요리치를 찾아 나섰죠. 요리치는 자신이 원래 쓰던 헤어업으로 토우지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자신이 기존에 쓰던 검술만으로는 3절공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새로운 동작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요리치를 보고선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 순간 이전에 자신을 죽였던 고조가 각성해 자신을 죽여버렸던 게 생각이 났죠. 토우지는 저번에는 자신도 고조의 각성에 이끌려 냉철함을 잃고 당하게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토우지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호적스를 만나 숨이 헐떡거릴 정도까지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토우지의 몸은 그에 비해 강령술로 몸과 몸이 다른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그대로 다시 한번 힘차게 유운을 휘둘러 요리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요리치는 그대로 날아가 건물벽에 부딪혀 건물 더미에 깔리게 되었고 토우지는 네 녀석이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전투 경험이 많았다면 날 이겼을지도 몰랐겠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메구미는 식신을 써 토우지를 공격했고 토우지는 순식간에 그 식신들을 날려버린 뒤 메구미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메구미는 그 엄청난 속도에 반응하지 못했고 요리치는 건물 더미에 의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메구미 조심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토우지는 메구미란 이름을 듣고선 이 녀석 이름이 메구미냐? 어쩐지 생일 꼬락서니가 맘에 안 들더니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날 알아? 당신 역시 생긴 건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반박했고 그와 동시에 이 남자를 상대하려면 자신의 모든 수를 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게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어차피 이 남자를 막지 않으면 자신은 죽게 될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그때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너 성이 뭐냐?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후식으로 메구미다 라고 답했는데 토우지는 갑자기 크하하 웃더니 그 재수없는 유관자식이 정말로 해냈잖아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토우지는 후식으로 메구미 반가웠다 잘됐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자신의 유운으로 자신의 머리를 꿰뚫어버리며 쓰러졌죠. 메구미는 예상치 못한 토우지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요리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뭐야 둘이 부자관계인 걸 모르고 싸우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닌가에서 태어난 토우지는 제닌가에서 나가 메구미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일부러 그녀의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 후식으로 토우지라는 이름으로 살았었죠. 그렇게 메구미를 낳고 메구미 역시 후식으로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분명 주술에 재능이 있는 메구미를 제닌가에서 데려갈 것으로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에게 죽기 전 남길 말이 있느냐는 고조의 물음에 메구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 고조는 메구미를 제닌가에 빼앗기지 않고 후식으로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줬던 것. 토우지는 잘 자란 자신의 아들과 그동안 염려했던 부분이 사라지자 굳이 이 세상에 왕자로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강령술을 풀어버렸죠. 한편 토우지와의 싸움이 끝나고 요리치는 건물 자네들을 걷어내며 나오려는 순간 조고가 튀어나와 그대로 요리치가 있던 곳을 거대한 화염으로 데워버렸습니다. 토우지만을 경계하고 있던 요리치는 조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그대로 요리치는 칼을 놓치게 되었고 조고는 그 팀의 요리치에게 다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전부 요리치에게 먹이게 되었죠. 그러자 요리치 몸속에 있던 스쿠나의 힘이 급격하게 강해져 요리치를 대신해 몸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상황. 조고는 막상 스쿠나와 마주치게 되자 엄청난 공포가 몸을 지배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쿠나가 깨어나자 미미코와 나나코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스쿠나는 조고의 머리 윗부분을 참격으로 날려버리며 너는 건방지게 왜 양쪽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했죠. 조고는 그 압도적인 힘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미미코는 스쿠나에게 자신들이 가진 스쿠나의 손가락을 드리고 다른 손가락 한 개의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부디 게토수구루를 해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건 게토수구루의 몸을 능유하고 있는 켄자쿠를 죽이는 거였고 스쿠나는 고작 그 정도의 손가락 개수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냐며 그대로 나나코와 미미코를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죠. 그 뒤 조고에게 이 놈은 내가 이 몸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겠으니 특별히 이 몸이 직접 상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한 대라도 내게 공격을 성공한다면 이 시부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여주겠다고 했죠. 조고는 그게 정말이냐며 자신이 스쿠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닿는지에 대해 궁금했고 그대로 스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쿠나는 불을 사용한 녀석인가? 그렇다면 나 역시 불로 상대해주지 라고 하며 조고의 공격에 맞섰고 조고는 스쿠나의 술식은 참격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능가하는 불까지 쏜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조고는 아무리 다양한 공격을 해도 스쿠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고 스쿠나는 조고에게 어째서 영역 전개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고는 영역을 쓴다고 해도 영역 싸움에서 질 테니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런 패배자 근성을 가진 녀석은 강해질 수 없다며 그대로 조고를 쳐 발라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죽어가는 조고에게 그래도 넌 지난 천년간 상대했던 많은 주령이나 주사들 중에서 꽤나 한 편이라고 인정해줬고 조고는 이런 최강의 존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해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메구미는 요리치가 스쿠나로 변할 시점에 주령의 기척을 읽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게모의 습격으로 인해 복부를 뚫려 쓰러지게 되었죠. 시게모는 역시 이렇게 기습하는 맛이 아주 쏠쏠하다며 웃어댔고, 메구미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자신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최강의 카드 제닌가의 가장 막강한 주술인 마와라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와라는 지금껏 그 누구도 조복한 적이 없는 강력한 식신. 마와라는 튀어나오자마자 곧바로 메구미를 쳐 날려버렸고, 메구미는 그대로 가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시게모는 이런 괴물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며 공포에 짓눌렸고, 그대로 마와라는 시게모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쿠나가 튀어나와 시게모를 구했고, 이 녀석이 죽으면 메구미 역시 죽음이 확정되어 버린다는 것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스쿠나는 마와라를 쓸 수 있는 메구미의 몸에 관심 있는 상태, 메구미를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메구미의 상처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한 뒤 직접 마와라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쿠나는 곧바로 자신의 주특기인 참격인 회를 시전해 마와라를 베어버렸고, 마와라는 그 참격에 맞고 큰 타격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반전수식과 같은 에너지로 몸을 재생시켰고, 스쿠나가 다시 한번 참격을 날리자 그 참격을 튕겨내버렸습니다. 스쿠나의 참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격이었기에 참격을 마치 눈으로 보고 막았다는 것에 놀랐고, 그 뒤에 마와라의 공격이 날아와 스쿠나는 높이 점프해 피하게 되었죠. 그리 다시 한번 참격을 퍼부었고, 마와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씩 웃으며 날 반하게 만드는구나 후식으로 메구미 라고 말한 뒤 영역 전개를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요리치가 최상위 전투력을 가진 후식으로 토지와의 싸움을 통해 성장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게 해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